이제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,200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.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운데요. 보내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 이 강세 요인이랑 또 중대한 위험 요인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, 그리고 또 잠재된 불안 요소는 뭔지,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내일, 그러니까 7월 22일 시장 전망의 핵심은 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네, 어제 7월 21일 마감 상황부터 좀 보면요. 코스피가 3,210.81포인트, 0.71% 상승하면서 나흘 만에 3,200선을 되찾았고 이게 또 연중 최고치입니다. 네네.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세였죠. 외국인이 벌써 8거래일 연속이고 어제 하루에만 거의 8,9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. 와, 8,900억이요. 네. 기관까지 합치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들어왔어요. 특히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우량주,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가 확 몰렸습니다.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? 이게 단순히 우리 증시가 매력적이다? 뭐 이런 걸까요?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 건가요? 원달러 환율도 어제 보니까 1,388원대까지 내렸던데 이것도 관련이 있겠죠. 물론 한국 시장 자체의 매력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. 그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건 글로벌 차원에서 위험 자산 선호, 그러니까 리스크 온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. 이런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. 아, 위험자산 선호요. 네, 최근에 미국 연준 페드 인사들 발언에서 9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거죠. 외국인 자금 유입하고 원화 강세 외엔 이런 글로벌 흐름하고 딱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으로 보입니다. 듣고 보니 금리 황정도 상당히 우호적이네요.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.4%대 중반까지 내려왔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안정적이고요. 그럼 안전자산 매력이 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유인이 커지는 거겠죠? 이게 혹시 그 얘기하는 골디락스 기대감? 이런 건가요? 맞습니다. 정확해요.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으면서 물가는 안정되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기술적인 지표들도 보면 꽤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거든요. 아, 기술적 지표요?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코스피가 중요한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3,200선을 딱 뚫었고요. 또 단기, 중기 이동평균선 위에도 잘 안착을 했습니다. 일부 분석에서는 단기 추세선이 장기 추세선을 위로 돌파하는 그 MACD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다. 그래서 매수 신호다.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. 어제 마감 때 당한 양봉 캔들이 나온 것도 상승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표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당장 좀 발등에 불처럼 느껴지는 그런 위험 요인들도 몇 가지가 있죠. 특히 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, 이게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네, 이게 지금 가장 큰 불안 요인입니다. 8월 1일이 시한인데 최소 10%에서 최대 25%까지 관세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거든요.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아요. 그렇죠. 여기에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. 과거에 비슷한 관세 이슈 있었을 때 코스피가 하루에 5% 넘게 폭락하고 그 프로그램 매매 일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던 경험도 있고요. 최근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계속 미국 방문하는 것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. 관세 문제도 문제지만 또 오늘 밤이죠. 한국 시간으로 22일 밤 9시 반에 예정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연설. 이것도 시장이 정말 숨죽이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. 여기서 혹시라도 예상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어쩌나 이런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시장은 이미 그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 이러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건 시장 입장에선 매파적인 기습, 그러니까 허키시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 줄 수가 있어요. 아, 매파적 기습이요? 네. 그렇게 되면 갑자기 달러가 강세로 확 돌아서고 그럼 원하는 약세가 되고 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.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은 어제 외국인이 그렇게 막 살 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1조 원 넘게 팔았다는 거예요. 이 상반된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단순히 그냥 차익 실현일까요? 아니면 일부 분석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이 랠리에 대한 좀 불안감의 표현으로 봐야 할까요?
기술적으로도 그 RSI 지표가 70에 가까워지면서 과매수, 그러니까 단기 과열 신호라는 분석도 있던데요. 아, 정확한 지적이십니다. 현재 시장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. 강력한 상승 동력,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나 지수 레벨 같은 것들이랑 미래의 중대한 위험, 관세나 파월 연설 같은 것들이 정면으로 딱 부딪히고 있는 형국입니다. 개인들의 대규모 매도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과매수 신호 같은 것들은 이 상승세가 마냥 탄탄하지만 않다, 이런 경고일 수도 있죠. 사실 거래력이 예전 랠리 때만큼 막 폭발적이지 않다는 점도 일부 자료에서 지적하고 있고요. 자, 그럼 이 모든 요소를 다 종합했을 때 내일 7월 22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 상승세가 좀 이어질까요? 아니면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갈까요? 단기적으로는요, 역시 파월 연설을 앞두고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하겠지만, 그래도 현재 진행 중인 이 상승 모멘텀이 당장의 리스크 요인보다는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뭐랄까,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유지되면서 상승 시도는 이어질 것 같은데, 다만 그 강도는 어제보다는 좀 약해지지 않을까, 그렇게 예상합니다. 확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? 확률로 본다면 상승 마감 가능성을 한 60에서 65%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만약 상승한다면 플러스 한 0.2%에서 0.9% 사이, 평균적으로 한 0.45% 정도 올라서 3,225포인트 부근, 이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. 반대로 하락할 확률은 한 35에서 40% 정도로 보는데, 만약 하락한다면 마이너스 0.2%에서 크게는 1.8%까지 변동성도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코스피 200 선물 시장도 비슷하게 보시나요? 네, 코스피 200 선물이 역시 비슷합니다. 상승 확률은 한 58에서 60% 내외, 변동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0.8% 안팎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다만 그 장중에 혹시라도 관세 협상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뉴스가 갑자기 나온다면 이런 예측 범위를 좀 벗어나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. 결국 뭐 단기적인 하루 등락보다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이어질 그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하고 또 파월 연설 이후에 나타날 연준의 실제 스탠스, 이게 시장 방향을 결정짓겠군요. 그렇습니다.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시장의 큰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봐야죠. 관세 문제는 특히 우리 증시의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고, 연준의 통화 정책은 글로벌 투자 심리 전반을 결정할 테니까요. 네,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현재 코스피의 이 상승 랠리, 여러분이 이게 탄탄한 펀더멘토 위에 서 있다고 보시나요? 아니면 관세와 통화 정책이라는 다가오는 불확실성 위에 쌓아 올린 약간은 불안한 모래성이라고 보시나요? 앞으로 다가올 이 두 가지 큰 변수의 전개를 정말 면밀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